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5월 23일입니다. 제가 뭐 엊그제 그 5월 발행안에서 뭐 잠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명료하지 못하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뭐 제게 뭐 이것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그걸 다시 보니까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명료하기 못하게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수부대가 여인의 임신한 여인의 죽였다, 아주 난자하게 죽였다, 이런 말들이죠. 기와 유사한 말들. 저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러면 제가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거나 다소나마 좀 고민이 계신 분들하고 잠시 지난 세월을 이제 전두환이다 죽은 마당에, 그러나 아직도 그 당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한 가족의, 아니 더 나아가서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아픔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당시 5월 17일 날 토요일 날 전남대 정문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17일 날 오후에는 충장로 금남로에 있었고, 18일 날 일요일은 금남로에 못 들어가고 장동, 대인동, 장동, 금남로 일부 그쪽에만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일부터는 제가 돌고개를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20일부터 더 제가 활발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외근군이 20일,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일, 22일쯤에는 시민군이 광주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안전이 확보가 됐죠. 공수부대가 나갔으니까 시내 주요 부분에서. 제가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느 순간 이제 시민군이 광주를 접수를 하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시민들이 거리에 많았어요. 더 안전하니까, 이제 공수부대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더 불안했어요. 왜? 기본적으로 제 사고는 그때 저는 박정희 신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마음은. 그래서 저 난리 법석에 나가서, 저 법도안 세상에 나가서 혹시라도 차에 치여 죽으면 나만 개죽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못 나갔습니다. 공수부대가 무서워서 못 나간 게 아니라, 그때 보면은 많은 차들이 불탔고 많은 차들을 시민군들이 몰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차 앞에 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묶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난자하게
공수부대가 시민을 죽였다 하는 것을 알리고 다니는 그런 차들도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분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전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유 없이 그 어린 공수부대에게 당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을 보면은 옆에 있는 저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저 충장로에서 5월 17일 날 오후에 오중이나 토요일 오후 충장로 번화가 북적이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체국 앞에서 가장 번잡하다는 우체국 앞에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시민들을 때리니까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거짐 다 두드러 맞았어요. 이유 없이.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생이다 보이다시피면 한 대씩 맞았고 거기에 반항하면 모르겠어요. 한 90세 넘은 꼬부랑 할머니를 제외하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40세든 50세든 혹은 60세든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공수부대한테. 보이는 쪽쪽.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그게. 근데 그 공수부대 권봉이요. 말이 나무지 거짓 철과 비슷해요. 굉장히 무겁고 맞으면 글쎄요. 지금 제가 그거 맞으면 저는 상당한 중상을 입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 건장한 청년들이 힘있게 내려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거 맞으면. 그런데 저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저는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하나만 그 장면으로도. 사실상 지금 시각에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런 장면들이 살벌한데 당시는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1년도 안 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 거니? 철권 통치 시대예요. 독재의 권력이 법보다 더 위에 있던 시대였고 그것이 2조 시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민주화 문화 시대가 그런 시대에 시민들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 절대 권력에 한가한다는 것 자체는 곧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 지금 시각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990년도부터 민주화 됐다고 보면은 뭐 그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000년대 때부터 됐다고 보면은 지금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체감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수부대에 한거를 했다 하면은 그래 공수부대에게 대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단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대들었다 그 말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도
멸문지하를 달할 수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독재에 저항해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시체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죽은 아버지 우리 시체 어디 있어요? 물어보기도 무서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죽은지도 모르고 시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의 시민들이 그런 절대 권리 한가에 있다는 것은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광주 항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5월 17일 날 오후에 충장로 우측 앞에서 봤던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광주 민주항쟁은 수세기 동안 우리 민족사에서 빛나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하는데 통학도 그랬을 거예요. 통학도 그 어쩌기 심한 그 탄광오리들의 학장에 민중들이 이신점심으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시민군이나 민중이나 관공이나 무기가 거진 비슷했죠. 뭐 칼이나 곡괭이나 거의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20세기는 무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군사도 훈련 숙련도로 봐서도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의 이 분노는 저는 그때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물론 전두환 정권의 그 총체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이 박정희 신도의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저 트럭 앞에 실려서 다니는 저 사망하신 분이 진정코 공수부대에 의해서 저렇게 난자하게 살해당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뭐 나쁜 놈이라기 이전에 참 인간으로서 불쌍했죠.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더더구나 그 당시 대학생으로서, 더구나 3학년으로서 박관이라고 동기 동체는 말을 하지나 말던가. 저는 나중에 그 복학해서 이제 광주 항쟁이 이제 진정되고 학교가 복학했어도 이런 사고는 똑같았어요. 대단히 제가 정말 한 인간이 이렇게 길들여서 청년기를 보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저 같은 애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부모들이 너는 앞서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배워왔고 몸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길들여진 아이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달달달 외웠고 절대적 가난 속에서 미국의 원조 밀가루 포대를 동네 울려가면서 고놈 받아먹고 성장했던 아이들은 박정희가 주는 사탕발림 하나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자신이 창피해서 어디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이제는 제가 그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 앞에 그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도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왜? 무릎을 꿇었으면 꿇을수록 제가 이렇게 정화되는 걸 느껴요. 그 당시에는 어디 제가 무릎을 꿇습니까? 죽어도 못 꿇죠. 왜? 저는 철저한 신도였으니까. 예. 이것은 이 신도라는 말은요, 그 대단한 거죠. 자기 신념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처럼 박정희는 숭배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까? 예,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생명까지는 아니라도 생명 직전까지는 제가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갈까요? 저는 그렇게 여성분들이 난자하게 당한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보다 더 심하게 당했다고 봅니다. 예. 보도에 나오지만 않았지 칼로 여자 어디를 어떻게 했다 그보다 더 심하게 당했다고 봐요. 전두환과 그 밑에 추종 세력들은 충분히 그보다 100배, 1000배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당시 광주에는 갱생호이라는 거 있어요. 갱생원. 하나 고아원이죠. 갱생원 고아원입니다. 광주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직접 우리 집하고 다이렉트로 1km 이내에 무궁갱생원이라고 있어요. 주월동에. 그분들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광주 항쟁 이후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안배장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대해서 뭐 군사 정권은 물론이고 광주 5.18 시민들 유족이 참가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분야를 깊숙이 보도를 접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 갱성원에서 사시다가 사라진 분들의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별로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사불명된 분들이 어떻게 해서 생사불명이 됐는가, 뭐 안배장 이야기만 있지 그걸 규명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수사 능력과 일단 그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확실한 것은 사라졌습니다. 공수부대 애들에게 내부 정보를 원하는 것은 무리죠. 왜? 그들도 학살자 아닙니까? 아무리 시켜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리고. 뭔가 그래도 이 수십 년 흐르는 동안 그 생사가 불명한 분들, 더더군다나 억울하게, 그들 전부 다 고아 아니겠습니까? 또 무궁갱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광주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더 그랬어요. 고아원들. 인동에도 갱생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광주에 있었던 소문들은 그 이상으로 전두환과 그 추종 세력들, 원래 그 깡패가 있으면 깡패 밑에서 알랑알랑하는 애들이 더 장이네요. 오히려 깡패 어느 레벨에 있는 애들은 목에 힘 좀 준다할까요? 좀 근엄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서 발발되는 마치 일제시대의 그 민족 끈앞을 그런 애들 말입니다. 호가호위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더 무섭고 더 앞대가 없고 더 분별력이 없죠. 그들이 바로 공수부대 그 밑에서 저는 공수부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하할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책임충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절, 공수부 입장에서 그런 때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언제 그렇게 자기에게 대항했던 애들을 심하게 취업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건요? 제가 고등학교 나와서 군대를 갔다 합시다. 언제 대학생들 두둑히 펴봅니까? 막 그런 심리도 작용했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공수부대도 많이 다치긴 했습니다만은 공수부대 그들이 광주 시내에서 저질렀던 만행은 정말 그들이 지금은 이제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아마 지금쯤 그들이 제 또래니까 60대 중반이겠죠. 사람이 그 생명에 닿으면 생과 사가 구분이 없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광주 그 병원, 국군병원이 당시 화정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화장을 했다는 여러 가지 제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거기서 근무했던 수의나 아마 의사들 몰래 태웠겠죠, 걔들이. 뭔가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으니까 안매장했던 화장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정말 아직도 그 전두환 일당의 그 만행을 밝히지 못한 게 참 아쉽네요. 근데 전두환 일당을 그렇게 잔인한 전두환 일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그걸 보도하는 언론이 있고 그거 가지고 그 재판거리입니까? 그걸 재판하는 검사 판사가 있고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성공한 쿠데타는 정말로 혁명인가 보네요. 전두환을 추종하는 당이 번연히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기구예요, 그게.
살인마를 추종하는 정당이 있다는 것은 전 납득이 안 돼요. 그 위헌 정당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는 그런 가족 요양하면서 어떻게 해서 당시 5.18에 대학교 3학년으로서 그 시절에 시간과 공간에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5월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5.18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잔인함으로 시작이 됐고, 거기에 시민들이 뭐 죽음 이거 생각지도 못해요. 내가 존엄하게 대항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계산하지도 할 틈도 없죠. 그냥 분연히 일어선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걸 계산을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저는 MBC가 시민군의 잡수단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죽음을 넘어섰어요. 제가 죽음을 넘어섰다는 말을 처음 사용하는, 정말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을 아직도 추종한 세력의 정당이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기득권을 대표해서 존재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한계죠. 그게 한계. 정말 우리나라가 일취월장 이 동북아에서 이 멘트를 뚫고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그 층을 깨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통일을 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법의 문화, 이 철저하게 권력자의 똥개가 되어서 권력자를 도와주는 이 검사, 판사, 이 틀을 깨야 됩니다. 법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얼마나 많은 인재를 죽였습니까? 독재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를 죽였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언론이 앞에서 닦아주고 뒤에서 닦아주고, 제가 이제 꺾어진 인생 아닙니까? 저도 서서히 인생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한 가정이나 한 집단이나 한 국가가 이게 지속 가능하게 아름답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민주화가 돼야 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조직의 출발점도 민주화와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도 민주화와 부정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가장 큰 생산력입니다. 아무리 어떤 국가가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어떤 그 생산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를 거느렸다 하는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민주화가 안 되고 부정부패가 심하면, 그리고 그것을 닦아주는 검사, 판사, 언론이 있는 한 그 국가는 그게 한계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버티겠죠. 한동안은.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한 사회에서 롱런하고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라면 분명히 그 회사는 사내 민주화가 돼야 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사내 민주화가 안 되면 그 회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적을 다 없애버리겠죠.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하겠죠.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KT라는 한국통신이죠. 그런 회사를 다녔어요. 사내 민주화가 안 되고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KT가 통신업계 1등이었어요. 1등도 엄청난 1등이었어요. 감에 넘볼 수가 없었죠. 지금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누가 알아나 준가요? 무슨 재벌처럼 행사하고 운동 단체도 뭐 가지고 있고 그러던데 얼마나 지금 사내 민주화되고 비리가 없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업 문화를 쉽게 가지를 않아요. 8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그 광주 항쟁 당시에 그 공수부대의 잔인함에 대해서 전 솔직히 못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더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알려진 것 소문 이상으로 공수부대는 잔인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두환은 일당은 더 잔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추종하는 정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한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의 지역적 기반인 분들이 혹시라도 제 말을 듣는다면 이 점 조금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살인자를 칭송하는 집단의 지역 연구가 되신 분들, 우리 마을에는, 우리 지역에는 공수부대가 난입 안 했으니까 설마 그랬을라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 대구는 그렇다 치고 부산은 어쩝니까? 부마 항쟁 있지 않았습니까? 부마 항쟁 때 그 공수부들이 어쨌는가요? 잊어버리시는가요? 그분들? 부산분들 부마 항쟁 잊어버리셨는가요? 물론 부마 항쟁은 광주 항쟁보다는 공수부대들이 덜 잔인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일부 그 초기에 저질렀던 부마 항쟁의 그 초기 양상, 물론 그때도 언론이 통제돼 가지고 말도 못했죠. 들어서. 그러니까 일부는 소문이러니 하고 믿지도 않고, 당하신 분들만 기가 막히죠. 네. 말이 많았네요. 이걸로써 저의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재언급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집단의 그 지역적 군고가 되신 분들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지역의 이익과 맞닥해서 살인자를 칭송하는 집단의 정당을 지지해서야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고 아무도 이유도 없이 난자하게 죽은 것도 원통한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묻혔고 어떻게 돌아간지에 대해서 몰라도 그 살인마 집단을 여러분을 지역적 근거로 이 백주 대낮에 활개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순간은 진실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욕심을 정리하는 순간이 오죠. 언제 우리가 우리 욕심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경상도에 많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상하리 많지 선거철만 되면 우회전을 해요. 우회전도 좋아요. 다만 내가 우회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돼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줬으면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나는 꼭 여기서 뭐 우회전 좌회전을 떠나서 진짜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일당을 추종하는 그런 정당의 지역적인 기반이 되지는 맙시다. 이상입니다.